저는 정윤호입니다. 42세, 국내 최대 IT 기업 디지털 코리아의 이사였습니다. 연봉 5억, 강남 펜트하우스, 벤츠 최신형.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룸도 아닌 고시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월 15일 새벽 6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해외법인 설립건으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침실에서 나오자 아내 서미영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 오늘 그 중요한 발표 있는 날이지? 미영은 15년 전 대학 동기로 만난 제 아내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저를 뒷바라지해 왔어요. 외모도 성격도 완벽한 아내였죠. 오늘만 잘 넘기면 상무 승진이 확실해질 거야. 축하해요, 미리. 오늘 저녁엔 와인이라도 한 병 사올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영의 미소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안다면 아직 말하기엔 이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쁜 하루가 시작됐어요. 프레젠테이션 준비, 각종 회의,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 운명의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 이사님의 해외법인 설립안, 정말 완벽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될 것 같네요. 사장님의 극찬이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마침내 상무 자리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지만 연달아 5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미영은 평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연락하지 않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연락이 계속. 아, 윤호 씨.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발표 잘 됐는지 궁금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는 것 같았고 배경에서는 카페 음악이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집 아니야? 응,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있어요. 일찍 들어올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미영은 평소 오후에 외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공적인 발표의 기쁨에 그 의심은 곧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미영이 정말로 와인을 준비해뒀더군요. 축하해요, 상무님.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미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여보, 요즘 회사에서 별일 없죠? 무슨 말이야? 그냥. 혹시 누가 당신을 견제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미영이 제 회사 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기하는 사람도 많다잖아요. 그날 밤 미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별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에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저장해뒀는데. IT팀에 문의해봤지만 백업도 없었어요. 다행히 개인 노트북에 복사본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쟁사에서 우리와 거의 동일한 해외법인 설립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계획이 그대로 유출됐잖아요. 사장님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급히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정보 유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저를 향했습니다. 정 이사님, 혹시 외부에 이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황당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보 유출의 흔적이 제 컴퓨터에서 발견된 거예요. 정 이사님 계정으로 경쟁사 직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된 기록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제 이메일 계정에서 핵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상무 승진은 물론 현재 직책까지 위태로워졌어요. 그날 밤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억울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15년간 쌓은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미영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여보,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동정? 아니면 죄책감?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까지 조작됐어요. 제 명의의 비밀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즉시 저를 해고했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배신자이자 범죄자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기사가 났어요. 대기업 임원의 기밀 유출 사건, 억대 뒷돈 수수 의혹.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미영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녀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여보, 일단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미영아, 너는 내가 정말 그런 짓 했다고 생각해? 당연히 아니죠.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영이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요. 잠시만요. 미영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혼자 남은 저는 스스로 진범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저를 범인으로 단정지었지만 저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먼저 회사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 제 컴퓨터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시간들을 분석해보니 모두 제가 집에 있던 시간대였어요. 즉, 누군가 제 집에서 혹은 제 집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그리고 저와 함께 살고 있던 사람. 설마 미영이?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의뢰인님, 부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과 무관해요. 하지만 정황상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미영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탐정의 조사가 시작된 지 2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의뢰인님, 부인 서미영 씨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왜 아내를 조사했다고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들. 이 남자가 누구죠? 김대수라는 사람입니다. 경쟁사 테크월드의 전략기획팀 차장이에요. 김대수. 바로 우리 기밀 정보를 빼간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나요?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탐정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인의 통화 내역을 보니 김대수와의 통화가 의뢰인님의 해외법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최근 제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인 이유,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물어본 이유, 그리고 사건 후 너무도 차분했던 반응. 더 조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과 김대수는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김대수는 미영을 이용해 제 회사 기밀을 빼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탐정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둘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 오빠는 아직 모르고 있어? 응, 전혀 의심 안 하고 있어. 너무 순진해. 이번 프로젝트 자료만 더 가져오면 큰 돈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함께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 미안해, 대수야.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런 감상은 집어치워. 내가 원했던 삶이잖아. 윤호 같은 재미없는 남자 말고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잖아.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명의로 만들어진 비밀 계좌였습니다. 미영이 제 인감과 신분증을 몰래 사용해 만든 것이었고, 김대수가 입금한 돈이었어요. 모든 것이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의 질문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복수할 겁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찰에 미영과 김대수를 고발했어요. 사기, 횡령, 기밀 유출 등 모든 혐의로요. 하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미영은 먼저 저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어요. 남편이 의심병에 사로잡혀 저를 감시하고 위협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언론은 또다시 저를 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밀 유출에 가정폭력까지. 몰락한 엘리트의 민낯.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탐정과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김대수가 다른 회사 직원들과도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전문적으로 기업 기밀을 빼내는 산업 스파이였고, 미영은 그의 여러 협력자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당한 거야.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대수는 미영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고, 미영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법정에서 미영과 김대수를 마주한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검사님, 피고인 서미영과 김대수가 계획적으로 원고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통화 내역, 계좌 추적 결과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어요.
미영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서미영,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속았어요. 김대수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미영이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대수는 산업기밀 유출죄로 3년, 미영은 사기 및 횡령죄로 2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회사에서는 제게 복직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대신 제가 선택한 것은 보안 컨설팅 회사 창업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정윤호 대표님,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비록 예전만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미영을 만났어요.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윤호 씨, 잘 지내? 미안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미영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렇게 우리는 작별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후 제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어느 날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 대표님, 급히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수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는 거죠?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더 큰 작전의 일부였어요. 김대수는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거대한 스파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휘말린 것이었어요. 미영도 김대수에게 완전히 속았던 거죠. 그럼 미영이는 부인도 피해자입니다. 김대수가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서 이용한 거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회사 내부에 진짜 스파이가 있었고 김대수는 그를 잡기 위해 우리를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 진짜 스파이가 누구죠? 회사의 상무님, 박준호라는 분입니다. 박준호 상무. 저와 함께 승진 경쟁을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중국에 기밀을 팔아왔고 김대수는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저희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에 대한 분노, 김대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미영은 정말로 김대수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대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보상해드릴 방법이 있다면 이미 늦었어요. 박준호 상무는 결국 체포됐고 회사는 다시 한번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미 깨진 삶을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었어요. 2년이 더 지난 후 제 보안 컨설팅 회사는 꽤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윤호 씨,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편지라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진짜였어요. 단지 마지막 1년이 잘못되었을 뿐. 김대수를 만나면서 제가 변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이었던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편지를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미영을 만나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 추억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에서 미영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대학생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윤호 씨, 정말 올 줄은 몰랐어요. 편지를 받고 생각해봤어. 정말 끝내고 싶었거든. 우리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미영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이 정말 있었어?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처음 10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미래를 꿈꾸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일에만 빠져 있었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변명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저는 너무 외로웠고 김대수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영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제 잘못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일에만 빠져 있었던 건 맞았어요. 미영이 외로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나도 잘못했어.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아니에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대화를 더 시도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왔어요. 미영아, 이제 정말 놓아줄게.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 고마워요, 윤호 씨.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요. 카페를 나서려던 그때 미영이 갑자기 저를 붙잡았어요. 윤호 씨,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김대수와의 일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미영의 다음 말은 제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뭐라고? 15년 전 대학에서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든 것이 임무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북한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평범한 사업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정철수 씨는 1970년대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 살면서 마음이 변했고 결국 전향해서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국정원은 만약을 대비해 당신을 계속 감시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감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임무와 진심 사이에서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김대수와의 일도 그것도 임무였어요. 당신이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서 북한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기밀을 팔았다면 나를 제거했을 거야?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정직했어요. 억울해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죠.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의 15년은 뭐였어?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미영이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5년은 임무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10년은 진짜였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고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대수 일을 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왜 진짜를 말해주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영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일로 저는 국정원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평범하게 살 거예요. 혼자서? 네, 혼자서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미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컸어요. 미영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 이제 진짜 자유니까. 당신도요, 윤호 씨.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제가 없는 동안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며칠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윤호 씨, 잠시 뵙고 싶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었지만 개인에게는 너무 큰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해드릴 방법이 있다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죠.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회사에 컨설팅을 받으러 온 박소연이라는 여자였어요. 변호사 출신으로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호 씨, 과거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과거예요. 앞만 보고 살려고요. 소연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미영에게도 청첩장을 보냈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 저는 45세입니다. 소연과 함께 서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제 인생의 절반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흘러갔지만 그래도 진짜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미영과의 시간도 모두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꿈꾸며 시작한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새 출발로 끝났습니다. 미영도 부산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SNS로 소식을 전해주는데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김대수는 국정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준호 전 상무는 감옥에서 나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제가 배운 것은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이해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분노에 잠 못 이루던 시간도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니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요.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더 풍요롭고 지위는 낮아졌지만 인간관계는 더 진실해졌어요. 무엇보다 소연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제가 진정 원했던 삶이었나 봅니다. 가끔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미영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제 아버지의 과거를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의 행복이고 앞으로의 희망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배신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에 매달리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복수일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비록 늦을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빛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 이름은 정윤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